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의 의미는 6.25 전쟁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분단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바로 장마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념 대립을 통해서 가족 간의 불행을 상징하는 것, 즉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불행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 장마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되게 조금 여러분이 그냥 혼자 공부하면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좀 이래저래 설명을 좀 보태놓은 거니까 요거는 우리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한 거고요. 이제 요 안에서 여러분 책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면 될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서 하나씩 파악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문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시작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시작하네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 줄거리를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거는 작가가 지은 게 아니라 출제자 혹은 편집자가, 교과서 편집자나 문제집 편집자가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요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중요한 정보들인 거니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배경이라고 그랬죠. 배경이자 이 글에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배경은 좀 전에 설명했었어요. 다음 외할머니 등장인물이네요. 국군 소위로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누구죠? 외삼촌이겠죠? 전사했어요. 통지를 받았네요. 그 이후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열받아서 빨치산, 북한군을 얘기하는 거 보시면 돼요. 그 빨치산 쪽을 향해서 다 되져버려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빨치산에서 지금 있는 빨치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한테 죽으라고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친할머니가 외할머니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할머니는 이제 북한 쪽을 대변하는 존재가 돼버릴 수 있겠고 이 외할머니는 남한을 대변하는 존재. 그래서 이 둘 간에 이념 간의 대립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족들은 할머니의 아들, 즉 삼촌이 죽었을 거라고 믿지만 할머니는 안 믿어요. 왜? 점쟁이가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생환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구렁이 한 마리는 삼촌의 죽음을 암시할 수 있고 이 구렁이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촌의 분신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삼촌의 분신. 정확히 말하면 환생?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할머니는 졸도예요. 할머니가 졸도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마도 삼촌의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예감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촌의 죽음을 예감한 그 순간 할머니는 졸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가보죠. 자네 보다시피 자 지금 현재 할머니 졸도한 상황이야. 그럼 지금 자네라고 얘기할 만한 대상은 아마 구렁이밖에 없겠죠. 그럼 현재 저 자네는 누구예요? 구렁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구렁이이자 삼촌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네 노친께서는 여기는 그러면 할머니가 되겠죠. 구렁이 즉 삼촌의 엄마인 할머니를 얘기한 거겠고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모다들 이건 모두들이란 뜻이에요. 모두들 잘 지내고 있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자네 보다시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구렁이가 지금 여기서 떠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삼촌이라 생각되는 구렁이 한 마리 나타나게 됐고 그 구렁이가 사람들한테 막 이제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상처를 막 입게 되는데 다 쫓아버리려고 그 구렁이가 삼촌의 환생이라고 이제 외할머니 굳게 믿고 있는 거죠. 할머니 역시도 믿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노친께서는 이렇게 되게 지금 현재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안심하고 가라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구렁이를 뭐 하기 위해서? 구렁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를 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하지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대로 가소. 그럼 자네 가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저승으로 가소라고 얘기했겠죠. 자, 근데 구렁이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자, 구렁이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 어머니였던 그 할머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꿈쩍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겠네요. 철사토막 같은 혓바람을 날름날름 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안 가요. 왜? 아직 어머니에 대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이승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승, 이승. 이승에서 이러고 춤그리고만 있으면, 웅크리고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만 있으면, 머뭇거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다 사투리가 써있네. 그 지역 느낌 나게. 자꾸 이러면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 흑었지만, 그럼 이때 자네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삼촌의 한이겠죠. 일종의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그죠? 헤어져야 하는 한마디로 한 있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런 건 내가 짐작하겠어. 근데 집안 식구들 생각도 허야지. 어떻게 자네 생각만 하나?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루고 있는 꼴을, 그럼 자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구렁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현재 이승과 저승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잖아.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승에서 뭐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가 삼촌의 환생이라는 걸 믿고 그리고 자네의 심정 알면서 이렇게 지금 본데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외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외할머니가 구렁이는 삼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렁이를 잘 달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래는 모습이 나중에 할머니가 지금 졸도에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자기 아들이라 생각되던 그 구렁이를 잘 배웅해 보내준 이런 할머니의 모습,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 할머니가 마음이 조금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할머니와 이 외할머니 사이에 화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사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그러니까 지금 외할머니는 이 존재가 그냥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결국 이 할머니도 무속신앙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외할머니도요.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 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대. 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걸까? 아직 뭐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한이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때 울바자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알려줘요. 신기하게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여자였나 봐요. 이 뱀을 쫓는 묘방이 바로 뭐냐면 머리카락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종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쉽게 풀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무속신앙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무속신앙은 우리가 토속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일종의 주문을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술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파트예요. 이렇게 하면 뱀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나가 나오니까 1인칭이겠네.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지금 할머니와 외할머니 같지 않니? 삼촌과 외삼촌? 근데 나는 1인칭인데 내가 주인공이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은 1인칭은 1인칭이지만 나는 관찰하는 입장에 있거든. 그래서 이 작품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머리카락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대. 왜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일종의 절망감 때문에. 오케이? 그 절망감으로 인해 할머니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할머니는 현재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 누웠겠죠.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태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서 나는 급하게 용건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용건 당연히 뭐겠어요? 할머니 머리카락이 필요해요? 이런 거겠죠. 할머니 머리카락 주세요.
want you. 그죠? 자, 중략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왜냐면 아파 죽겠는 할머니한테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마지막 대사라네. 자네 오면 주려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욕이라도.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인 삼촌이 살아 돌아오게 되면 뭔가 대접을 하려고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할머니의 뭘 알 수 있냐면 삼촌을 향한 정성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정성을 알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뱀이니까 구렁이니까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눈욕이라도 해라. 그리고 다 자네의 노친의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네. 내가 지금 너를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너를 위로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냄새겠죠.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먼 걸음부터 편안히 가서 하면서 위로해주고 있죠. 마지막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는다는 얘기는 불씨를 살려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씨를 살려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머리카락을 이제 뒤쪽에 나와요.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씨를 살려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할머니의 머리 냄새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겠죠.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뭐야?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올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았었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드디어 이 구렁이에 뭐가 해소되는 거야? 원한이 이때 원한 여러분 누군가를 죽여버리겠어 그런 원한이 아니에요. 그냥 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원한이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뭐일 거냐면 가족애, 그죠? 가족애를 통한 이 전쟁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그 이념의 대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어머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구렁이를 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 실질적으로는 그 머리카락을 태웠던 그 냄새 때문에 구렁이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뱀을 쫓기 위해서 백반 같은 것들을 뿌려놓기도 하고 뭔가 지푸라기 같은 걸 태워서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면 이제 도망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적용하게 되면 그런 약간 과학적인 뭔가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이 삼촌이 할머니에 대해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너네 엄마의 냄새 맡으면서 가라라고 해주는 일종의 너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네가 느껴봐라. 얼마나 너를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가 해결되고 있고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스로 풀리면서 머뭇거린 다음에 구렁이가 꿈틀꿈틀 가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비켜주면서 잘 가라고 이제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EBS 올림포스 교재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인 거고요.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 가고 나서 할머니가 깨어나요. 그리고 나서 갔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나한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할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좋아했던 건 아니고 삼촌이 집에 왔다가 가요. 이제 빨갱이가 돼서 왔다 가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삼촌 집에 왔다 갔지 이런 걸 이제 어린애한테 물어보게 돼. 나란 애한테. 근데 나한테 과자를 주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삼촌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어떤 어른의 회유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왔다 갔지? 그러니까 얘기 안 할까 하다가 과자 주면서 하니까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삼촌이 왔다 갔다는 걸 이 경찰이 확인했으니까 그걸로 인해 이제 아버지도 막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막 그래요. 그 빨갱이 잡아 없애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놈의 손자 녀석이 자기 아들을 팔아넘겼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를 엄청 미워했었거든. 근데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미워했던 건 자기 아들 보고 죽으라고 저주 보냈으니까 나를 미워했던 이 어린아이를 미워했던 거는 자기 아들을 팔아넘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갔냐라고 하니까 갔다고 하니까 이제 외할머니한테 사실 사돈 고마웠소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 다 풀고 맨 마지막에 장마가 끝나면서 작품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한번 해줄게요. 이 작품의 주제는 전쟁 중에 빚어진 한 가정의 비극과 그리고 극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가 등장하긴 하지만 나가 관찰자가 되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어른 서술자도 나와요. 어른 서술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가 커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어린 서술자, 그러니까 어른 서술자의 모습과 어린 서술자의 시각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부분 볼 때는 여기 이 부분은 어른 서술자의 시각이다. 여기는 어린 서술자의 시각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도 문제 출제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좀 약간 구분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특징에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어린 서술자다 뭐다 이런 거보다는 할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얘를 위로하는 그 모습이 중점이니까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다음 갈등 구조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책 속에는 이건 없죠. 나와 할머니 갈등. 삼촌을 밀고 그러니까 삼촌을 이제 고발했다. 제가 꼰질렀다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책에 지금 없는 거고 우리 책에서는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빨치산 저주했던 내용 때문에 싸웠던 그래서 갈등 구조는 인물 대 인물의 갈등이 많다.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는 뭐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그다음에 인물과 인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많다는 거죠. 소재의 상징성 아까 구렁이 얘기했고 장마 얘기했고 머리카락 얘기했었죠. 다섯 번째. 삼촌의 한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개인의 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민족 전체의 한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다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오늘 이제 강의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시험 마지막 전날이라서 좀 고민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듣고 시험을 보면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선생님은 1학년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다 1학년 담당이어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면 작품에 대해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서 몰랐던 부분들은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윤흑의 장마는 작품이 길어서 이거보다는 길어요. 길어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맥락 기억하신 상태에서 요 책의 부분은 그 부분이구나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쨌든 이 강의의 목적은 다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 풀어보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잘 풀어보시고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